막스웰의 방정식하고 방정식과 식 하고 이제 전자기파의 존재와 그 다음에 그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전자기학의 방정식들을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첫째는 쿨롬 법칙 플러스 슈퍼포지션로 하면은 뭐가 되죠? 가우스의 법칙이 돼요. 그래서 E 또 dA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서피스 적분, 이 서피스 안에 들어있는 토탈 차지 나누기 엡실론 제로와 같다. 두 번째는 이 비슷한 건데 자기장에 관한 거죠. B DA가 이게 제로다. 즉 전하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파라데이 법칙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선적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어떤 라인을 생각을 하고 이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면을 생각을 해서 이 면을 뚫고 지나가는 전류의 토탈 전류를 I라고 그러면 이 I가 뭐를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든다. 그래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가만 있어봐. 이거는 뭐였지? 이거 암페어의 법칙이죠? 암페어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선 이거 써봐요. 암페어의 법칙부터 써보죠. 그러면 B DL이 뮤제로 I다. 그런 거였는데 네 번째 배운 게 파라데이의 법칙이에요. 그건 뭐였죠? 이거는 E DL. 이게 뭐냐면 EMF예요. 그렇죠?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적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는 이 주위에 뭐를 만듭니까? 전기장에 이게 시간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이 뭐를 만드냐 하면은 이런 전기장을 만든다. 그것이 파라데이의 법칙이에요.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은 파이 B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예요. 근데 지금 이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막스웰이에요. 이 방정식이 좀 이상한 게 있다. 뭐가 이상한지를 한번 보겠어요. 그건 여기 이제 축전기가 있는데 여기 이런 원판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원판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거를 이렇게 하여튼 적당히 이해를 하세요. 어떤 게 앞인지 뒤인지. 자, 그러면 이게 전류가 이게 충전 회로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퀘션은 여기는 진공 아닙니까? 그렇죠? 진공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전류가 흐르냐? 그게 첫 번째 퀘션.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이 주위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마그네틱 필드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이걸 갖다 조금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한 점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여기 있는 마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암페레의 법칙을 적용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암페레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이게 이런 어떤 서클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그죠? 그러면은 B DA를 적분을 하면은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I가 있으니까 뮤 제로 곱하기 I가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 보면은 이거는
이런 어떤 선로니까 이것은 C를 따라서의 어떤 선로예요. 그런데 이 C는 내가 뭐 이렇게 강조는 안 했지만 이 C를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I는 뭐냐 하면은 이 C가 포함하고 있는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시 쓰면은 μ0는 J 돛에서 dA 이런 건데 이 면적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면적을 어떻게 잡느냐. 즉 C를 갖다가 바운더리로 하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이 철사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철사줄을 바운드리, 그러니까 경계로 하는 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하게 이렇게 자른 면도 되겠지만 이렇게 볼록하게 자른 면도 그것도 면 아니에요. 어떤 면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면을 안 잡고 이런 면을 안 잡고 이 면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반구 같은 이런 면이요. 응? 이 면을 잡고서 암페르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여기는 전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B가 있으니까 당연히 B가 지금 이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유니크하게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파인 되는 건데 분명히 이건 논제로예요. 이거는. 근데 면을 이렇게 자르면은 괜찮아요. 이게 전류가 흐르니까요. I가 흐르니까. 근데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는 0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I, 이걸 통과하는 것은 I고 이걸 통과하는 것은 제로면 같은 값에 대해서 이 값에 대해서 같은 자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I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0이 나오냐.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스웰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여기에 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다.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해도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같은 값을, 이 I하고 똑같은 값을 주는. 왜냐하면 이 μ0 곱하기 I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자기장의 어떤 그 속성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뭔가가 이 면적분을 하면은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막스웰이 이제 가만 보니까 여기에 전류가 지금 뭐 충전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차지가 Q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Q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어야 돼요. Q, 마이너스 Q. 그러면 Q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전기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 봅시다. 그럼 전기장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는 엡실론 제로분의 뭐가 돼요? 시그마죠. 면밀도 덴시티. 옛날에 배웠어요. 그렇죠? 시그마예요. 이 시그마는 뭐냐 하면은 여기 면적을 A라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토탈 면적을 A라고 그러면은 여기 면적을 A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엡실론 제로분의 A 분지 토탈 Q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Q는 뭐냐면 이 I가 Q의 어떤 변화율이 뭐냐면 바로 I라고요. 매초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 전류가 갖다 실어 나르는 뭐가 있습니까? 전하가 있는 거죠. 그 전하가 여기에 계속 가서 쌓일 거 아닙니까? right? 그러니까 이 Q의 미분이 뭐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은 I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1번하고
2번은 여기다 쓸까요? 2번은 Q의 미분이, 그러니까 D, dt, Q가 I와 같아야 된다. 이게 2번이에요. 1번과 2번.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의하면 어떤 저기 1번식을 갖다가 한번 미분을 Q를 갖다 다시 쓰면은, Q를 다시 쓰면은 Q가 뭐냐 하면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A 곱하기 2가 이게 뭐냐면 Q라고요. 저기에서. 그러니까 이놈의 미분이 결국 뭐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놈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I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1과 2에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디에서의 I냐 하면 여기서의 I예요. 그렇죠? 네. 이놈은 뭐냐 하면은 이 사이에서의 전기장하고 관련된 양입니다. 근데 그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displacement current, 변위 전류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갖다가 이것을 I of D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잘 보면은 I는 어디 거라고요? 여기 거예요. ID는 어디 겁니까? 여기는 ID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어디냐면 여기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만큼 어디예요? 이 사이에 여기 I가 흐르면은 어디에 여기 I가 흐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ID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마치 무슨 어떤 연속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죠. 전류가 계속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가다가 전장의 플럭스의 미분에 해당하는 그것처럼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떤 전장의 변화의 형태로 흐르다가 다시 I가 흐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차지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쌓이고, 그렇죠? 플러스 전기는 여기 쌓이고, 여기는 뭐 플러스 전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지만 바로 이 ID,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전류를 갖다가 도입을 함으로써 전류가 컨티뉴어스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어떤 파라독스를 갖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피스 파라독스가 뭐였어요? 서피스 1에 대해서 이걸 적분하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ID는 사실은 여기는 A 곱하기 2로 썼지만 우리는 어떻게도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전장이 여기 유니폼하지 않고 곳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A 곱하기 2를 갖다가 2의 면적분으로 바꿔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래서 ID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엘렉트릭 필드 곱하기 dA,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하고를 갖다 비교를 하면 결국 엡실론 제로 곱하기 2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의 뭐죠? 이게 뭐예요? 전류 밀도 아니에요. 전류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J of D는 이거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JD가 되는 거. sorry. 교수님, 근데 그 위에서 그 T로 미분한 차원은 어떤 거예요? 네? ID에서. ID? 왼쪽에서는 T에 대해 미분인데 오른쪽에서는 그냥 적분꼴로 표현해버려서. 그러니까 단위 시간. I'm sorry. You are right.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으로 쓸 수가 있어. sorry. 이게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걸 갖다가 그럼 미분으로 써야 되겠지? 오케이. sorry.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의 타임 데리버티브 곱하기 엡실론 제로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덴시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는 이제 뭐 안 쓰지만 여러분은 그 퍼펙트한 어널로지를 위해서 알아두세요. 또 질문인데 예. 저 전류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그 암페레 법칙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막스웰 방정식이 그러니까 암페레 법칙이 이게 인컴플리트한 방정식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디파이를 하느냐 하면은 이 전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전류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게 토탈 전류다. 이렇게. 토탈 전류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I 토탈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보통의 커런트 더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이걸 둘 다 더한 거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ID가 없고 여기서는 I가 없고 해서 이게 전부가 이제 어디서나 이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써지냐면 μ0 곱하기 I 더하기 μ0 곱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뭐예요? 엘렉트릭 필드의 시간 미분의 d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낯설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것도 비슷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B의 도트의 dA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굉장히 패러렐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μ0 i가 여기는 없죠.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왜 없겠어요, 이게? 여기 커런트가 있는데 여기 왜 뭐냐 하면 이거였다. 여기 엘렉트릭 필드, 여기 마그네틱 필드. 여기는 마그네틱 필드, 여기는 엘렉트릭 필드. 뭔가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건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엘렉트릭 필드의 소스는 있지만 마그네틱 필드의 소스, 자하가 없다. 자하가 없으니까 자하가 움직여야 생기는, 그렇죠? 자하의 커런트도 마그네틱 커런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제외하고는 엘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 사이에는 어떤 대칭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QM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었더라면, QM이라는 게 마그네틱 차지라는 게 있었더라면 정말로 엘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 사이에는 어떤 퍼펙트한 시메트리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거를 이제 엘렉트로마그네틱 듀얼리티라고 그래요. 이게 있을 때에 생기는. 근데 이 엘렉트로마그네틱 듀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자아가 없어서 엘렉트로마그네틱 듀얼리티가 깨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한 어떤 이 막스웰 이론의 확장이 있는데 그런 그 확장된 이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연을 직접적으로 기술을 안 해도 좀 심플리파이된 어떤 자연을 기술하는 좀 더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서는 이런 엘렉트로마그네틱 듀얼리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이요. 응? 어떻게요? 어떤 이론이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거기서 다루는 차지라는 것이 실제의 어떤 엘렉트로마그네틱 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험이 불가능한 거. 완전히 뭐 불가능,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저런 어떤 물리학에 있어서 어떤 대칭성이 있으면은 시오리가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알면은 그 조금을 갖다가 듀얼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또 다른 걸로 가져가서 이제 이 조금 아는 걸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건 마치 뭐하고 마찬가지냐 하면은 내가 세상팔방이 다 어떤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다 하는 것은 사방팔방을 다 봐도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우주에는 그런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오른쪽으로 보나 왼쪽으로 보나 뭐 위, 아래, 어디 사방팔방 다 봐도 어떤 규모에 있어서는 어떤 대칭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동쪽만 계속 보고 동쪽에서만 완전히 알면 그러면은 모든 곳에 대해서 다 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물리학에 있어서 어떤 대칭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론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일단 쓸 때에는 첫 번째 퀘션이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이론에 들어있는 대칭성이 뭐냐 하는 거를 묻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막스웰 이론에는 그런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엘렉트로마그네틱 듀얼리티는 없지만 어떤 소위 말하는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칭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학년 때는 배우지 않아요. 2학년이 되면은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갖다가 게이지 혹은 엘렉트로마그네틱 포텐셜을 가지고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 포텐셜이 유니크하지 않다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걸로부터 어떤 게이지 대칭성이 유도가 되고 그 대칭성의 존재가 굉장히 이제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도 해주고 또 복잡하게도 만들어요. Anyway,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암페레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수정돼야 된다. 뭐에 의해서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텀에 의해서.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텀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당연히. 막스웰은 뭐 수학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 텀을 집어넣고 나서 당장 알아차린 게 뭐냐면은 전자기 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스웰이 만들었던 파동방 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어요. 전자기 파의 존재. 이 전자기 파의 존재는 뭐냐면 바로 이 텀이 새롭게 들어감으로써 나오는 어떤 컨시퀀스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걸 아까 어떻게 그렸습니까? 여기에 이 방정식의 뜻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자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이런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전장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방향으로 전장이 생기면은 근데 이거는 뭐냐? 이것도 이게 시간적으로 변하면 얘도 시간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얘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이 커런트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뭐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자장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고리가 이런 식의 고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리가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에 이렇게 고리가 생겨난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쭉.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이거 고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얘는 뭐냐면 이게 전장이니까 얘는 자장이에요. 자장이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 자장이 움직이면은 얘는 다시 뭐를 만드냐면 전장을 만들어요. 이렇게요. 또 뭐 하여튼 그러면 이 고리는 다시 전장을 만들죠. 그렇죠? 전장은 뭐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자장은 이런 식으로 전장하고 자장 항상 수직하도록.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하고 뭐 다시 평행하겠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고리가 고리를 만들고 고리가 고리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방팔방으로 전장의 변화는 자장, 자장의 변화는 전장, 자장의 변화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돛과 B 돛이 서로가 서로를 갖다 키우면서 공간을 갖다가 전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전장과 자장의 시간 변화율은 뭐가 된다고요? 자장과 전장의 상대방의 소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공 중에 어떤 전자기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전자기파의 존재에 대한 이 물리적인 그 직관적인 설명이에요. 그것은 이 방정식에 다 쓰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뮤제로 곱하기 엡실론 제로의 값이 얼마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이미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 그래요. 이게 C제곱분의 1이라고요. C제곱분의 1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이 두 개의 방정식으로부터 진공에 있어서의 파동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ddx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떤 앰플리튜드가 있겠죠. 그럼 빼기 ddt의 제곱 이게 1 over v제곱 이것이 여기 어떤 앰플리튜드에 걸렸을 때 이것이 0이다. 이런 1차원 같으면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동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파동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적분 형태의 방정식으로부터 이런 미분 형태의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속도 비슷한 게 들어가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C제곱분의 1이 이 텀의 앞에 있는 이 계수가 그렇잖아요. 속도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에서 유도될 수 있는 파동 방정식에서 속도 제곱을 갖는 것은 C제곱분의 1밖에 없거든요. 이건 딱 유니크하다고요. 좀 이따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C를 갖다가 속도로 갖는 전자기 파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니고. 그래서 A는 뭐가 되겠습니까? 엘렉트릭 필드 혹은 마그네틱 필드.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 E도 되고 B도 돼요.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엘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바로 전자기 파동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 수학적인 증명보다도
여러분은 이 서로가 서로를 제너레이트하는 이 고리의 픽처를 머릿속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기 파동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파동 방정식의 증명. 식의 증명. 이걸 뭐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방정식을 갖다가 그냥 3차원의 미분형으로 고치는 게 제일 알아듣기 좋아요. 알아듣기 좋은데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그냥 보통 이제 1학년 수업 시간에 그걸 가르치는 방법인데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뭐 이렇게 돕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하긴 해주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엘렉트릭 필드가 아까 보면은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있으면 뭐 마그네틱 필드가 있든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엘렉트릭 필드는 여기 수직하고 그렇죠? 그러면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생기면은 마그네틱 필드는 이 엘렉트릭 필드 다시 수직해야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하고의 어떤 직교성을 나는 가정을 하겠어요. without proof. 근데 나중에 그거는 얼토당토않게 사실은 여기서 와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나중에 2학년 때 가서 배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 3차원의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런 파동을 지금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평면파를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쪽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때 진행 방향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뭐 이쪽 방향이다. 하여튼 모멘텀의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진행 방향하고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하고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은 세 개가 다 수직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내가 증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고 진행 방향이 이쪽이면은 마그네틱 필드는 이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파동은 항상 뭡니까? 주어진 곳에서는 그냥 진동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엘렉트릭 필드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X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X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이놈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가 여기에 최대면은 그다음 좀 작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오실레이션을 하는 어떤 파동을 이루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는 뭐냐면 이거하고 조금 위상이 다르게 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을 해요. 이런 식으로. 위상이 내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취소. 위상이 방향이 다르게. 엘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하고는 E하고 B는 항상 CB라는 관계에 있어요. 크기에 있어서 매 순간 모든 곳에서.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 얘는 이렇게 진동을 하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X 방향으로 그린 이제 파동의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면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계속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제너레이트 하면서 퍼져나간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줄거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아무 곳에서나 하나를 잡아요. 여기 하나 조그만 면적을 하나 잡고 여기도 뭐 비슷한 면적을 하나 잡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면적을 따라서
요 사이클을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암페레의 방정식과 막스웰 방정식 이걸 갖다가 암페러 막스웰 방정식, 막스웰 암페러 방정식 이것만 있으면 암페레의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요까지 있으면 암페러 막스웰 방정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면 공간에 전파되고 있는 파동을 갖다 기술할 때에는 커런트라고 하는 진짜 커런트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시하고 요 방정식을 생각하고 요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작은 직사각형을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B의 방향은 이쪽이고 E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위쪽 방향이죠. 그렇죠?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 방정식을 생각하면은 B도 DA를 생각해 봐요. 여기서 B도 DA를 생각하면은 B도 DA를 요 작은 사각형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여기서 요 점을 갖다가 X, 요 점을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X 플러스 DX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B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플러스예요. B의 방향하고 선로의 방향은 같아요. BX. 여기서는 뭡니까? B는 이쪽 방향, 선로의 방향은 이쪽 방향. 그러니까 도트 하면 제로예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도 제로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B의 방향은 이쪽 방향, 선로의 방향은 이쪽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오브 X 플러스 DX예요. 그래서 DL, 그러고 나서 이제 뭐 DL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작은 사각형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B 필드가 일정하다고 생각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L 곱한 거죠.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생각하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것이 좌변이고 우변은 뭐냐 하면은 뮤제로 엡실론 제로 곱하기 이건 C제곱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C제곱분의 1 곱하기 엘렉트릭 필드 곱하기 DA예요. 여기는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는 이쪽 방향이고 면의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위로 가네요. 그러니까 E 덧 DA 하면은 그냥 이 면적 곱하기 엘렉트릭 필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DDDT의 엘렉트릭 필드 곱하기 면적은 뭐냐면 L 곱하기 DX예요. 그렇죠? 이 면적이 얼마냐고요? 이 면적이 크기가 DX 곱하기 요 길이를 L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거는 왼쪽은 이건 뭐가 다시 쓰면은 BX 빼기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뭐예요? 그러니까 BX는 여기에서 이걸 빼면 그게 뭐예요? DB. DB예요. 마이너스 DB죠. DX 곱하기 L이에요. 그렇죠? 테일러 전기를 알아요? fx의 플러스 a는 fx 이걸 갖다 a 주위에 전개한다 그러면 뭐 a를 굉장히 작다고 그러죠. 그냥 fx a는 엡실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엡실론 곱하기 f 프라임 x 플러스 하이어 오드 오브 엡실론 스퀘어드.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뺀 것이 마이너스 dB dx죠. 그렇죠? F.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에서 LDX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BDX 곱하기 여기 엡실론이 DX예요. DX.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서 LDX는 캔슬 되네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여기서 얻은 식이 뭐냐면은 BX를 미분하면 뭐예요? C제곱분의 1에 DDT 2다. 이런 방정식이 하나가 나온 거야. 얘 1. 응?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렇죠? 숙제야. 여기다가 뭐를 적용하냐면 요거를 갖다 적용을 해요. 이거를 적용해요. 그러면은
엘렉트릭 필드 요렇게 한 바퀴 접근한 거.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사실 뭐 할 것도 없죠. E에 x 플러스 dx 곱하기 L 빼기 여기서는 뭐예요? EX 곱하기 L. 요거 한 게 뭐예요? 요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B 곱하기 B 도트에 L 곱하기 dx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요게 왼쪽은 dt의 E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sorry. 왼쪽은 dx고요. 오른쪽이 dt의 b예요. 여기 2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1과 2에서 alright? 1과 2에서 양변을 갖다가 x로 미분을 하겠어요. 1을 갖다 양분을 미분을 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dx 제곱의 b는 양변을 x로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c 제곱분의 1의 dx dt e 이렇게 되는데 t하고 x하고를 바꿔요. 순서를. right? 그러면 이게 t,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2를 x로 미분한 건 밑에 있어요. 뭔지 마이너스 dt b라고요. 이게 뭐예요? c제곱분의 1에 dt의 마이너스 dt b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없애면 x로 두 번 미분한 거 빼기 c제곱분의 1에 dt의 제곱 b에 걸린 것이 제로다 그 말이에요. alright?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유도하고 싶었던 파동 방정식이라고요. 아까 써놨잖아요. right? 그래요 안 그래요? 부호? 왜? 같은 아까 뭐라고 썼냐면 아까는 dx 스퀘어드 빼기 1 오버 c 제곱에 dt 제곱에 여기 2에 걸렸었던 거죠.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은 이쪽을 갖다가 x로 미분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거를 써가지고서 이거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전자기 파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이걸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미 파동이 이미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다 가정한 다음에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그 직교하고 가는 방향에도 직교하고 이런 모든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미 한번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조금 더 완전한 증명은 2학년 때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무슨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요. 예. 면이라 그래야 되나? 이 고리 직사각형 고리 잡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잡는 방향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선을? 아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부호가 안 달라져요? 한쪽이 바뀌면 다른 쪽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걔네 둘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돌려도 돼요. 이렇게 돌리면 그렇죠? 그러면 선적분의 부호가 바뀔 것이고 대신에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면의 부호도 다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면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이 다 달라져요. 면의 부호는 오른손 목재랑 똑같죠? 그렇죠. 이게 서큘 흐르는 이 선로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선로의 방향이 면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얘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수학적으로 아주 리그러스하게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건 이제 2학년 올라가도 상당히 어떤 뭐라 그럴까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스테이트먼트만 하겠어요. 우선 첫째,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는 우선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아까 이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속도가 빛의 속도라고 그랬어요.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면 빛도 그러면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개스가 들어가는 거죠. 즉 이게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하는데 그 필드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같다고 그랬다고요. 지금 이게 익스플리시트 숫자적으로 같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개스가 뭐예요? 빛도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맞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익스페리먼트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스웰이 이걸 발표를 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금방 사실은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뭐 10년이나 됐나? 얼마 안 있어서 헤르츠라는 사람이 익스페리먼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두 개의 쇠공이 있어요. 쇠공에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화를 갖다 놓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탁탁 부딪히면 뭐냐면 스파크가 팍팍 뜨겠죠? 그러면은 멀리 있는 여기서 이제 뭐 박자를 하나 맞추죠. 1, 2, 3, 4 하고 이제 박자를 맞추고 굉장히 멀리 있는 데서 뭐예요? 여기에 이런 걸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금류계를 갖다가 놓으면은 제가 맞추는 그 박자하고 똑같은 박자가 여기서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퍼져나가서 여기까지 멀리까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헤르츠에 의한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게 전자기 파동은 말이에요.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파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맘이죠.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다면 임의의 파장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기 파를 갖다가 클래시파이를 해야 되는데 그 클래시파이 하는 거를 갖다가 뭘 가지고 하면 좋으냐면은 파장 혹은 이거의 역수인 프리퀀시 람다 곱하기 F는 C라는 관계를 만족시키는 이런 역수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파장을 가지고 하든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약 한 3000에서 7000 사이에 내가 뭐 정확한 숫자는 내가 기억 안 하는데 3000에서 한 720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800에서 7200인지 하여튼 그것까지는 내가 잘 기억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라색 쪽으로. 그 다음에 파장이 길면 길수록 그게 빨간색 쪽이에요. 그러면은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면 이걸 갖다 람다라고 그러면 이쪽이 빨강이 되는 거고 빨강. 여기가 보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강보다 더 길면 어떻게 돼요? 이걸 넘빨강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은 적외선이 영역이 되고 이쪽은 뭐예요?
여기서는 넘보라. 보라색을 넘었다고 해서 넘보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외선 영역입니다. 자외선. 선, 적외선. 그 다음에 이 자외선 리전에서 뭐 이쪽보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책을 보고서 이걸 한번 써와요. 그래서 이름들이 붙었어요. 이 람다가 얼마냐 혹은 프리퀀시가 얼마냐에 따라서 하면 프리퀀시가 얼마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구해서 스펙트럼 그려 써보라는 거죠.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엑스레이하고 특히 감마레이 어느 정도의 파장을 엑스레이 혹은 감마레이라고 그러는지 한번 써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할 게 이제 그런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자기파에는 에너지가 실어 있어요. 두 번째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는 EM 웨이브는 에너지를 실어 날라요. 그 증거가 뭐죠? 홍전 효과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 아니 그렇게 왜 그렇게 좀 굉장히 좀 빛 비치면 뜨거워지는 거. 빛을 비치면 뜨거워지는 거. 네, 그러니까 태양을 받으면 우리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그렇죠? 다 태양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이 빛나면 온도가 올라간다. 따뜻하다. 그게 뭐냐면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에너지를 실어 나간다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비주얼한 증거예요. 태양이 뜨면 그렇죠? 따뜻하다. 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퀀티파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 상수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1m 태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 지구 공전 궤도상에 있어서의 한 1제곱미터당에 1초 그 다음에 1초당 1세크 1제곱미터당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오느냐.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 단위는 주울이고 1초당 1주울이 오면 그걸 와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와트는 주울 퍼 세커예요. 1초당 1주울이 오면 그게 와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위 면적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와트 1m 제곱미터당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이 단위는 빛의 어떤 색이라고 그러는 거야. 인텐시티의 단위. 이걸 갖다 인텐시티라고 그래요. 인텐시티. 이게 인텐시티예요. 와트 퍼 미터 제곱이야. 혹은 줄 퍼 세크 퍼 미터 제곱. 이 인텐시티가 얼마냐면 이게 뭐냐면 매 초당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이게 1.4 킬로와트 퍼 미터 제곱. 이게 뭐냐면 태양 상수입니다. 이게.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적어도 기말고사 때까지만이라도. 네. 오케이. 그리고 이모의 그러니까 웨이브는 이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를 실어 나간다는 게
자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텐시티의 단위를 갖는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포인팅이라는 사람이에요. 포인팅, 이게 같다. 포인팅인가? 포인팅 벡터. 포인팅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을 따서 포인팅 벡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 단위 면적당 단위 뭐예요? 시간당.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양 상수는 어쨌든 태양에 관한 국한된 어떤 거지만 이 태양 상수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주얼라이즈 하세요. 이 태양 상수를 이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하여튼 이 가는 게 어떤 벡터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임의의 어떤 소스에 대해서 이 S를 갖다가 벡터적으로 정의를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S가 얼마냐 하면 1 over mu0 곱하기 E 크로스 B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진행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E 크로스 B 하면 진행 방향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electric field 크로스 magnetic field 나누기 mu0 이렇게 하면 이게 인텐시티의 watt per 제곱미터의 단위를 갖는 벡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러냐고 더 이상 물으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2학년 때 가서 배운다. 2학년 어떤 거? 전자기학. 전자기학 아마 3회 가야 이걸 배워요. 3이면. 여러분부터는 아마 2에서 3회, 1, 2, 3에서 1, 2로 아마 줄어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2에 맨 끝에 가면 이걸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또 어쩌면 운수가 없으면 뭐라고 이제 배울 거냐면은 이거는 대학원 가서 배워라. 그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하여튼 혹시 혼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자기 파동의 에너지 모멘텀 텐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에너지 모멘텀 텐스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에너지 모멘텀 텐스를 배우면 이놈이 그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교수님 그럼 저건 함수예요? 응? 함수예요? 예, 이 B가 이게 만약에 변한다 그러면은 함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이 전열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이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그네틱 필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달아 없어진다 그러면은 엘렉트릭 필드도 시간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은 엘렉트릭 필드도 생길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E와 B를 계산하면 S 벡터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S 벡터를 갖다가 여기에 이 실린더 주위에 이 어떤 이 원통을 생각하고 이 원통에 따라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이 들어가는 이 총 플럭스를 다 계산하면은 뭐가 될 거냐면은 이 내부에서 소진되는 에너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코멘트가 시험을 봐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포인팅 벡터가 내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 포인팅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포인팅 벡터.
포인팅 이게 맞는 것 같아. 포인팅 벡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이런 게 이 태양 그리고 이제 항상 지구 그려가지고 지구 공전궤도 그려서 이 픽처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관계된 문제들을 다 풀어보면은 웬만큼 이제 물리적인 직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계된 것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 에너지 말하자면 어떤 에너지 플로우거든요. 근데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모멘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흐른다 그러면 모멘텀도 흐르고 에너지와 모멘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단위 부피당에 여기 이제 뭐 에너지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단위 부피당의 에너지 덴시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 덴시티는 옛날에 이미 우리가 다 도입을 한 것들인데요. 에너지 덴시티 즉 이거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2분지 엡실론 제로 곱하기 2제곱. 단위 부피당 이만큼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U 오버 B는 얼마큼 있냐면 2mu 제로분의 1의 B의 제곱. 이렇다는 것을 갖다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E도 있고 B도 있으니까 U가 얼마만큼 될 거냐 하면은 U는 뭐냐면 이것과 이거의 합이 되는 만큼 있어요. UE 플러스 UB만큼 있다. 근데 이놈하고 이놈은 에너지 덴시티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증명은 내가 지금 여기서는 안 했는데 우리가 이 방정식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뭐를 증명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CE하고 E가 빛의 경우에 대해서는 CB가 E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서 이거하고 이것이 사실은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E를 갖다가 E 대신에 CB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C제곱 곱하기 B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2분지 엡실론 제로의 C제곱 B제곱인데 C제곱은 뭐와 같아요? 1 오브 엡실론 제로 뮤 제로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 오브 엡실론 제로 뮤 제로로 바꾸면 이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값 자체는 B 필드가 훨씬 작죠. 숫자로는 작지만 일단 있으면 이놈은 굉장히 큰 어떤 에너지 덴시티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그네틱 필드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장이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갖다 거기다 줘야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장을 만들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게 왜 이제 커다란 자기장을 만드는 게 힘드냐? 1테슬라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만들기 힘드냐? 그 말이에요. 웬만한 실험실에서 1테슬라 못 만들어요. 슈퍼컨덕터 하는 데나 가야 지금도 5테슬라 정도 되면 세계적인 실험실이에요. MRI가요. 예? MRI에 쓰이는 게 예. 한 2테슬라. 예, 그 정도 돼요. 2요? 예. 그러니까 2테슬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전류를 흘려야만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MRI가 비싸는 이유가 그겁니다. 엄청난 전류를 흘리니까 뭐가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간다고요. 기계도 비싸겠지만 운영비도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빛은
모멘텀을 실어 날아가요. 그러니까 에너지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모멘텀도 실어 나릅니다. 모멘텀도 실어 날라요. 모멘텀도 실어 날라요. 그래서 빛의 모멘텀 덴시티를 에너지 덴시티를 U라고 그러고 모멘텀 덴시티를 갖다가 P라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좀 헷갈리기 쉬운데 모멘텀이 아니라 모멘텀 덴시티입니다. 오케이. 모멘텀 덴시티는 이게 C분의 U의 관계에 있어요. 모멘텀 덴시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상대론의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아마 썼던 것 같은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광자당에 말이에요. 나중에 그 양자역학을 이야기할 때 하면 이제 광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광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여기 빛이 그냥 광자의 어떤 흐름이다. 알갱이들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즉 필드의 에너지 덴시티, 모멘텀 덴시티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각각의 파티클 한 개 한 개당의 에너지 덴시티, 그러니까 에너지, 모멘텀을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때 뭐냐면은 E가 P 곱하기 C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관계의 근원이 이거예요. 에너지 덴시티와 모멘텀 덴시티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광자 한 개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반부의 얘기들은 이걸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공부를 여러분이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체계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게 훨씬 보약입니다. 그냥 그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해요. 우선 현상적으로 빛에 만약에 모멘텀이 있다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광자 로켓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빛을 쏘면 그렇잖아요. 빛이 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절로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쐈으면 작용 반작용. 그것 때문에 나도 빛이 가지고 나간 모멘텀만큼 이쪽으로 반작용이 있어야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광자 로켓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그렇게까지 심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은 실험실에서도 꽤 재미있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빛 바람갭이에요. 빛 바람개비가 뭐냐?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 빛의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실험적인 증명이죠. 아까 내가 그 태양이 따뜻하다는 것은 뭐에 대한 증명이에요? 빛의 에너지가 있다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증명인데 모멘텀이 있다.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멘텀을 받으면 내가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멘텀이 있다. 빛을 받음으로써 뭐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은 빛이 힘을 갖다가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건데 아까 내가 광자 로켓에서는 말로는 이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개비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 빛을 비춰요. 그럼 여기 바람개비가 돌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돌아요. 돌긴 도는데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걸 좀 보여주려고 옛날에
갔을 때, 파리 갔을 때, 저 과학박물관에 갔더니 이 빛바람개비가 있더라고. 그래서 샀어요. 사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사서, 그, 햇볕이 잘 비치는데 이제 놔뒀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는 검은색, 여기는 하얀색,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빛은 얘만 비추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얘도 비추고 얘도 비추지만, 얘는 뭐예요? 검은색은 다 흡수를 하고 얘는 흰색은 다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빛이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모멘텀, 그러니까 이 딜리버를, 그러니까 충격량이 2배잖아요. 그렇죠? 충격량 나누기 시간 하면은 그게 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람개비가 일로 돌까요? 일로 돌까요?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빛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주면 얘는 먹히고 얘는 반사가 되니까 얘가 뒤로 밀려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갖다 놨더니 이게 이렇게 도는 척 하더니 나중에 하니까 끄끌러더라. 진공이에요? 어? 완전 진공으로 돼 있는 very good.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열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열을 받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주위에 얘는 검은 거니까 검은 거는 열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뜨겁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공기 분자들한테 뭐를 주는 겁니까? 이게 커다란 어떤 그 모멘텀을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그 커다란 여기 얘한테 받은 모멘텀을 얘한테 열을 받은 그 분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분자한테 갔다가 튕겨가지고 얘를 다시 치겠죠. 그러니까 빛이 주는 모멘텀보다는 매스가 있는 엘렉트론이나 뭐 분자가 주는 모멘텀이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 이게 빛바람개비를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계속 제거해야 어? 그래요. 여기 있는 공기를 다 빼야 돼요. 근데 공기를 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유리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쉽게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는데 안에는 진공이면 퍽 하고 이제 학생이 다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못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제대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뭘 하더라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그 빛바람개비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이렇게 물리학과의 그 사무실 앞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실링을 완전히 한 다음에 유리로 실링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 그걸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학생이 딱 올리면 그러면 형광등에서 빛이 나가서 빛이 비추면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상상에만 맡겨요. 한번 백문이불여일견. 그러니까 물리는 뭐냐 한번 봐야 돼요. 일단 현상을 접해야 뭘 설명할 것인가 방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쭉 많이 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막스웰 방정식은 변해야 된다. 모디파이가 돼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있어야 된다. 그 결과로서 뭐가 생겨요? 전자기 파동이 생기고 전자기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 가지 파장이라는 걸 가지니까 그 파장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색깔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가진다. 그 다음에 모멘텀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갖다가 다 끝내는 것보다도 내일 조금 더 하겠어요. 조금 더 하는데 여러분은 문제를 하나 내주겠어요. 문제. 문제가 뭐냐면은
도대체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의 방향이 어째서 엘렉트릭 필드의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의 둘 다의 수직이냐? 왜 진행 방향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엘렉트로마그네틱 EM 웨이브의 모멘텀이 왜 진행 방향이냐 그 말이에요. K는 진행 방향을 뜻해요. 오케이? 왜 이게 진행 방향이냐? 어떤 정성적인 아기먼트를 하나 만들어 오세요. 내일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Why?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